일단 실적 발표에 그런 그 폭풍이 지나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택하면은 좋지 않을까. 역시 모비스 실적에서도 제가 보니까 문제는 물류비였었다. 이 글로벌 공급망 무너진 거가 해소되면 시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게 해소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이노텍 오늘 실적 네. 발표했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안 좋았단 말이죠. 급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네. 예,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애플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애플 관련주들 다 많이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어제 애플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좀 애플 기대감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오늘 LX 세미콘,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다 애플이랑 좀 뭔가 좀 관련 있고 LG 이노텍이랑도 관련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약간 좀 애플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좀 컸던 부분들이 또 약간 감소하고 어제 좀 애플 내려보 사실 근데 애플 때문에 왜 빠졌지 뭐 이런 생각 사실 해요. 왜냐면 애플 올해 저기 뭐야 아이폰 전망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지난번에 이미 가이던스를 조금 줄이긴 했었지만 13도 되게 잘 팔았었고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다 악재인가 봐요. 뭔 말을 해도 다 악재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애플 관련주도 특히 이제 LG 이노텍이 또 많이 빠지니까 같이 그쪽에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오늘 뭐 기아 기아는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3,000원, 주당 3,000원.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주당 3,000원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기아가 지금 주가가 77,700원? 네, 3,000원. 네,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또 그거 외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 되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그냥 거의 웬만하면 다 컨센서스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센서스 미달을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반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아도 실적은 컨센서스 미달했지만 배당 그런 성향 뜨고 그다음에 기아가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좀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이번 주 안에 실적 발표 다 하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에 그런 그 폭풍이 지나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택하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LG전자 되게 좋아해서 계속 여러분께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LG전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성전기도 뭐 좋다고 난리인데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야 될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들 이번 주에 반도체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 IT 대형주들이 빠진 가장 핵심적인 게 다 러시아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수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안 되거나 이래서 걸리면. 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졌다라면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그 해당 기업들이 다시 또 주도력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뭐랄까 의기소침해하시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이렇게 실마리가 막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그 하나 실마리를 잘 찾으면은 술술술술 그 다음에 잘 풀리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찾으면은 뒤엉켜서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 FOMC라는 한 고비를 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는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금리 인상 우려감은 또 주가에 많이 반영됐으니 하나하나씩 풀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대로 LG노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른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다 대부분이 컨센은 미달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 상황과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역시 좀 하락이 좀 많이 강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최근 대외 변수에서 온 문제들이었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를 보면서 최악을 가정하는 대응.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아지면은 갑자기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오늘의 실적 발표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오늘 중경급의 이제 뭐 자동차, IT 뭐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뭐 내일부터의 좀 시장에서의 변화,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저점을 잡아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기아 얘기했으니까 기아가 일단 실적은 좋고
그 77,000원인데 지금 3,000원 하면은 상당히 4%인가요? 4%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배당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호재. 그러니까 뭐 1점 몇 프로 오른 건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진짜 우리 아픈 손가락인데. 네, 저 모비스 얘기만 하면 밑에 쫓아다니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저 황희연 팀장하고는 저 포인트 모바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상화되면은 술 한 잔 마시기로 했는데 모비스가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28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뭐 어디 채팅방이라도 들어와서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죠라고 말하고 싶을 상황이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그날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일단 거기가 저항대인 건 맞았는데 오늘 근데 모비스 실적 발표 나온 거를 이제 쭉 이제 Q&A 한 거를 내용을 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비스도 자동차가 일단 지금 안 팔리니까 완성차들이 그렇죠, 부품. 안 팔리니까 그 부분이 안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이쪽에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유럽향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AS 부분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역시 모비스 실적에서도 제가 보니까 문제는 물류비였었다. 운임이었었다.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뭐 비행기로도 보내고 아니면은 배로 보낼 때 그 뭐 선적 오랫동안 네. 기다려야 되고 운임 지수 자꾸 막 올라가고. 네, 맞아요. 그랬었던 그리고 거죠. 모비스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잖아요. AS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개인들한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키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돼서 이 회사에서 떠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 모비스가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되게 선방했다. 근데 그 평론은 전체 평론은 선방했다.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물류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도 실적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 기대치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사실은 좀 여기 요새 발표되는 기업들 내용 보면 다 사상 최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매출이. 매출은. 네, 매출이. 그리고 뭐 전분기보다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업황이 확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또 첨단 기술적인 부분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일정 부분은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ADAS 기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첨단 부분, 첨단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컨퍼런스 콜 한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대주주들은 주가가 빠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걸 반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뭐 솔직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뭐 기업 주가를 빼려고 노력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주가를 일부러 빼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도 안 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모비스 지금 현재 주가 차트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때 그어드린 지지선이잖아요. 네. 이 지지선이 좀 이탈하면 리스크가 생긴다고 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었고 일단 그래도 반갑게도 그 직전 저점은 아직은 안 깨졌어요. 지수는 그때보다 거의 한 200포인트 이상 빠져 있지만 네 저점은 좀 안 깨졌고 이때가 아마 2800 초반대 찍고 올라갈 때였었던 것 같아요. 지수. 근데 지금 뭐 2700이니까 그때보다 지금 지수는 낮지만 주가는 낮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실적 발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좀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다가 오늘은 팔았어요. 기금은 이제 팔다가 오늘 조금 샀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뭐 사모펀드나 투신권들 이쪽에 좀 매도는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로만 놓고 단순히 봐드린다라면은 사실은 좀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거래가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61선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향하고 있는 61선을 또 다시 밑으로 데드크로스를 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이미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미리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지금 하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렇게 우상향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평선도 지금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고 있는 이평선들을 좀 추스리는 데 시간이 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반등했을 때 최대 저항대였었던 28만 원 부근, 네,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좀 저항대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25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 실려주고 잘 안착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하락하고 된 이평선들이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터닝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몇 달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만 제한된다라면은 25만 원대만 안착만 해준다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터닝 준비를 서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거는 분명히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도 펀드멘탈에서는 문제가 없고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조금만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원재료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만 조금 좋아진다라면은 빠르게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뭐 어차피 좋은 기업은 반드시 갑니다. 기다림은 좀 길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게 지금 좀 사실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오다가 여기서 고리를 끊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위치였었거든요. 고리를 끊고 터닝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겨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시장 때문에 빠진 기업들은 다시 원위치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운 내시고 좀만 참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간 터닝 포인트 여기서는 한 25만 원 돌파되면은 이제는 조금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8만 원의 강한 저항대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염두에 한번 두시고 비중 조절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드디어 상장을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뭐 삼성 SDI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내일 몰리는데 뭐 파월 의장은 우리가 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 좀 맞아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진짜 내일. 일단 먼저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네. 그 점수를 매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몇 점? 제 생각은 내일 파월이 잘 얘기를 한다. 시장의 친화적인 발언을 얘기보다 한다. 안심시킬 수 있는 얘기를 네, 한다. 일단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 아니 기대감 말고. 자,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대로 악재는 다 터졌다. 그리고 주가도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뭐 담보 부족 나고 반대 매매 나오고 뭐 이런 게 아주 철철 넘쳐 흘렀다. 하다못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CFD 계좌 있잖아요. 하긴 뭐 지금 엔터주가 무너진 게 그쪽 거라면서요. 네. 대주주 양도세도 회피하는 쪽에서 이제 CFD 계좌도 많이 쓰고 이쪽은 공매도도 많이 쓰지만 또 레버리지는 뭐 증거금 40%로 올려가긴 했지만 이쪽에서 오늘 담보 비율 맞추는 매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JYP 엔터하고 그 다음에 SM 이 두 개가 그 종목이었고 그 외에 뭐 CJN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좀 상대적으로 잘 가다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그 CFD 계좌 매도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FD 계좌에서도 지금 반대 매매 우려해서 담보 부족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지경이면은 거의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오늘 나온 그 종목들이 추가로 하락했을 때는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추가 하락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나왔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기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채팅방에서 그 종목들을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 이름을 하나 줘야 되겠어. 박진희 부장 채팅방 습격 사건 뭐 이런 영화 제목. 아니 그래서 거기 난입 가서 사건.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조금 봐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나온 얘기는 뭐 CGen, 뭐 JYP 엔터하고 SM이 그래서 급락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계속 매물 반대 매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장이 오늘 밤에 미국이 저희 예상과 다르게 빠졌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완전히 정말 낙폭과대 상태, 과매도 상태.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지표들이 지금 과매도 상태를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지금 과매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도 지금 더 밀고 있는 상태니까 보통 저희가 말하는 2600선이 12개월
포워드 PBR 1배 2600 이하로 내려가면은 코스피가 청산가치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600선이 지지선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차트로만 보면 2700선에서 돌려주는 게 가장 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700 이하로 시장 때문에 충격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건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각 증권사마다 목표치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저희 회사는 되게 조금 썼더라고요. 39만 원? 그리고 많이 쓴 데는 60만 원, 61만 원, 그리고 대체용 평균이 50만 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이상권이면은 아마 요번에 배정받은 개인 투자자분들 바로 매도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2위가 돼버리는 순간 어쩔 수 없는 패시브 자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도 그렇고 물론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사는데 아시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게 대주주는 LG화학이 80% 가지고 있고 기관은 77%가 보호해서 확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거 하고 외국인들 뭐 일부 확약 안 걸은 물량들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물량은 없는데 사야 될 수요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이게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상외로 많이 가면 더 담아야 돼요. 시총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사면 살수록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내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를수록 다른 모든 ETF가 됐든 모든 그 지수에서 다 담아야 되니 네. 있는 걸 계속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식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근데 저희 뭐 애널리스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서 이만큼 뜯어내고 저기서 이만큼 뜯어내고가 아니라 골고루 조금씩. 정말 골고루 조금씩이라서 정말 데미지는 종목별로는 심하진 않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조금씩 뜯어내지만 안 산다는 거잖아요. 저걸 사기 위해서 이걸 파는 것보다. 그래서 못 올라가서 데미지가 있는데 뭐 시장도 안 좋으니까 더 데미지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일 들어오고 나면 좀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스트레스였었거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칠 데미지 때문에. 지금 그 보면 LG에 대한 저항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안 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이 안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담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일단은 담으려고 그죠. 하기 거기야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고. 시초가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초가가 진짜 한 뭐 5, 60만 원대로 진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거 들어오고 나면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네, 그러면 이제 네, 좀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시장에서 조금 종목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지수가 얼마예요? 882죠. 882인데 한 최대 빠지면은 뭐 850, 60까지도 보긴 하는데 저는 한 870 정도가 바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거래소도 좀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내일 빠지는 거는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라면은 저는 진짜 제가 한번 불살아서 사고 싶네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이 뭐야 살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지 사고 그럴까요? 싶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럴까요? 네. 사겠습니다. 사는 걸로 내일 시장 빠지면 사겠습니다. 풀 베팅? 는 아니고. 자, 분할 매수에 바로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든 100이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를 내일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얼마씩 담아가는 저는 게. 솔직히 조금씩 이번 주에 조금씩 담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아니, 빠지더라고요. 내일서부터. 전 내일이면은 내일서부터 지금 빠지면 현재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내일서부터 빠지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50%는 쏠게요. 현금을 조금 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현금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 그럼 됐어요. 저기 제가 저 양봉 하창봉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서로 좀 노력을 해서. 진짜요? 하 대표는 뭐래요? 예? 하 대표는 뭐래요? 아니 뭐 열심히 밖에서 하고 있는데 왜 못 올랐냐 그러면 아유 나스닥 올리느라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시구나. 뭐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네. 거고 그 다음에 FMC에서 파월은 좀 시장에 약간 어느 정도 친화적인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전화 한 통 올려야겠어요. 좀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내일서부터 우리 박 부장님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네.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는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니 저는 2,600까지 예전에 최악으로 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2,600에 근접하면 저는 계속 쏠 거예요. 내일도 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빚은 안 낼 거예요. 그치. 지금은 정말 더 많이 먹겠다고 비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있는 거 근데 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미쳐돌고 전쟁이 나고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서 2,200이 왔다. 저는 거기서는 빚 한번 내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 빚내지. 정말 2200 오면? 찐바닥이다 싶은 생각 때문에. 2,200이 오면 2200도 근데 아마 그 상황 가면은 분명히 분위기가 2000 깨질 거야. 이 분위기가 아마 팽배할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갈 만한 악재가 또 아니 있을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공포 그럴 수는 분위기 있겠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또 그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용기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올해 나올 수 있는 악재 다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더 큰 악재 나오려면은 뭐라 해야 되지? 뭐 올림픽 취소됐다? 아니면은 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뭐 이 정도밖에 더 이상 악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근데 또 이런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뭐 그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어떤 악재들이 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거 알 수가 악재를 없는 막 거야. 퍼부을 때는 끝없이 퍼부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이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괜찮은 주식인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워렌 버핏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계속 사서 모았거든요. 계속 사서 모으고 절대로 수익이 날 때까지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워렌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절대 안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워렌 버핏은 수익이 났던 거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분들 특히 이 피가 좀 끓고 그다음에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혈기왕성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재미없는 거거든. 그 투자법이. 그렇죠. 그냥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막 상승하고 올라타고 막 이게 하고 맞아. 기법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코인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막 급등장에만 익숙해져서 지금의 하락장이 영 낯설은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루하고 고루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바로 누구나 다 아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네. 그 상황이 아닐까. 절대로 실적에 입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실적주를 사세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사세요. 그 다음에 소비 경기 민감주죠. 소비에서 회복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IT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제조업체, 부품업체, 장비업체 이런 쪽들을 계속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들이 또 오히려 최근에 강했었고 그 기업들이 계속 갈 길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공급망 무너진 거가 해소되면 시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게 해소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하락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저는 좋은 정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배팅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주식으로 교체해 스위치. 보는 것도 네. 아주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면은 당연히 손절하기 힘들겠죠. 당연히 손절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그 종목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50%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오면은 나는 거꾸로 또 30%를 더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일정 부분 스위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스위칭 할 때 또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게 또 내가 문제예요. 판 거는 올라가고 내가 도로 산 거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이 좀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시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몇 개 이렇게 골라놓고 시장 돌아설 때 제일 빨리 돌아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주시기 위한 전술을 쓰기 위해서 항상 좀 시장을 잘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판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안 팔리는 아파트 있는데
좋은 대제하고 바꾸고 싶어 이런 교체면 교체가 우리 뭐지 그쵸. 교환하는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쉬워지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사고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옆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종목으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